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유선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통신사업은 인터넷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선통신사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핸드폰,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선통신사업이 74.8%로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과거에 좀 횡보세 이어가다가 눌렸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장기 투자하기 막 좋은 기업은 아니었는데, 자, 2012년 이후로는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 좋은 적합한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올라갈 때는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배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기 방어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꾸준하게 배당 먹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기업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어요. 1년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그게 바로 요 구간이죠. 자, 1년 정도 이렇게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예전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생길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물린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들어가셔서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한 달 기준으로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이런 이제 추세는 최근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팔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좀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낮은 매매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7조, 16조, 17조, 16조, 16조, 17조, 올해는 18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거의 횡보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고, 그래서 뭐 2020년도 이후로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1조 5천, 1조 2천, 1조 1천 쭉 떨어지다가요, 이따 올라갑니다. 1조 2천, 1조 3천, 1조 6천, 1조 7천까지.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눌렸다 올라가는 흐름. 이제 단기순이익도 단기순이익은 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해요. 보시면은 뭐 2조 6천, 3조 1천, 올랐다가 또 8천까지 떨어졌다. 또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작년보단 나아지만 뭐 크게 좋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 85, 89, 98, 96, 150, 158, 154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부채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아주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채 부담은 좀 있어요.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높아졌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높은 것도 높은 건데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재무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 보시면 과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15, 15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3까지 좀 떨어졌었고, 4까지, 그리고 6, 13 다시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7, 9.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9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아요. 양호한 수치인데 어쨌든 과거가 더 좋았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6,400, 7,400, 2,200, 3,700, 6,800, 4,000, 5,000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EPS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배당금 보시면요, 과거에는 2,000원씩 하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왔죠. 최근에 실적이 향상이 되면서.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보다 좀 더 배당을 줄 것으로 보여지면서 3,514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7.58%의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역시나 통신주 고배당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9.17배, PBR은 0.85배로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비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SK텔레콤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SK텔레콤 작년 4분기 보시면요, 이제 이동통신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비와 인건비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아쉬운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예상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소폭 올랐고 영업이익도 23.9% 그냥 나쁘지 않게 올랐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냐면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추정치보다 매출은 3.4% 그리고 영업이익은 6.5%, 그러니까 둘 다 소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막 크게 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서도 본 것처럼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 계속해서 올해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무선 사업 수익성 개선되는 이런 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사업 고성장, 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된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동사는 다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 1분기에서 3분기 SK텔레콤의 연구개발비 규모는요 2653억 원이었고요.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은 한국어 중심의 챗봇 GPT-3를 개발을 해서 2022년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 서비스 ADAS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앱이에요. 앱인데 작년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제 인공지능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뭐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럼 알려주고, 뭐 TV 어떤 프로그램 뭐 추천해줘, 뭐 드라마 뭐 추천해줘,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얘가 대답을 하면서 이제 팝업을 띄워줍니다. 관련 그런 정보를 쏴주는 이런 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외에도 의료, 뭐 반도체, 보안 등 SK그룹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향후에 마케팅비와 상각비 부담 완화에 따라서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신사업 매출 비중이 20% 수준인데 지금은 좀 낮죠. 근데 이 비중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경쟁사 대비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에는 이쪽 신사업 쪽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더욱 매출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최근의 이슈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지금은 조금 아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고, 신규 진입 하시려는 분들은 웬만하면 4만원 초반이나 4만원 밑에 언더에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아직도 고평가 구간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얼만큼 더 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도 분기 배당이에요. 또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분기 배당 챙겨가면서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뭐 더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 조금 편안하게 마음 가지면서 길게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진입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기존에 물리신 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진짜 이렇게 비쌀 때 막 6만원, 5만원 후반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 물은 한번 타시는 게 좋겠죠. 다만 지금은 좀 물타기는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더 떨어지면 그때 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좀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내려가면 그때 물 타셔서 평단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물 타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중에 이제 밑에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고 나올 거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난 좀 짧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5만원 드릴게요. 5만원. 그래서 이 기업이 당장에 지금 올라갈 만한 재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 자체,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당장의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은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드리는 거고, 나중에는 뭐 지금 이거는 1차 목표예요.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수익 내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내고 나오시고,
이제 당연히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더 크게 오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더 크게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목표 주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목표 주가는 나중에 또 제가 영상 계속해서 올려 드리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목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지금 주가가 좋지 않지만 배당 드시면서 고배당 주기 때문에 잘 드시면서 좀 버티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